자,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삼겹살 데이 얘기했더니 불금에 무슨 주식이야, 소주에 삼겹살이 최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아우 저도 삼겹살 먹고 싶은데 어쨌든 자, 이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돼지 팝니까, 소 팝니까? 저는 돼지입니다. 아, 돼지파예요? 네네. 왜요? 저는 이상하게 삼겹살이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모든 돼지파인데. 고기 중에. 네. 삼겹살? 네. 저는 삼겹살을 라면에다 넣어 먹는 거 좋아해요. 라면에 넣으시나요? 좀 특이하죠? 저는 그렇게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먹잖아요. 네. 일본 라멘 있잖아요. 일본 라멘 맛이 나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럼 일본 라멘 사 먹지 뭐하러 라멘에다 삼겹살 넣어 먹냐 하시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자, 좋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보니까 삼겹살 데이가 20주년이래요. 알고 계셨어요? 벌써 20년이나 됐나요? 이게 20주년이라는 게 특이하지 않아요? 네. 아니, 빼빼로 데이가 몇 주년인지 누가 신경 씁니까, 이걸? 그렇죠. 근데 뭐 돼지 농가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게 딱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구제역 때문에 돼지 농가분들 살리고자 네. 2003년에 파주였나? 어디였지? 네, 맞아. 파주 축협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사료값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하시니까 삼겹살 많이 먹자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지 일단 뭐 준비하셨어요? 오늘도 자료 많이 준비해 주셨던데? 예, 오늘은 그 3월 1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네. 이게 뭐 엊그제 지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오늘 좀 굳이 좀 가져왔는데요. 네.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 좀 결론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면요. 화면 나올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ISM 제조업 PMI가 갖고 있는 이제 의미하고 그다음에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체크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 만에 이제 제조업 지수가 좀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하고 네. 또 세부 항목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조금 이제 끈적끈적했던 이제 고용과 물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ISM 제조업 PMI를 가지고 뭐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지 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번. 네네. 2번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거 제가 자료 미리 봤는데 네. ISM 제조 PMI가 사실 시장에 약간 선행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걸 보여주실 거더라고요. 뭐 꼭 선행까지는 아닌데 네. 뭐 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네. 뭐 의외로 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어.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 텐데 네. 일단 PMI의 지표를 먼저 볼 거예요. 뭘 먼저 볼 거예요? 일단 이게 많이들 들어보셨기는 할 거예요. 네. ISM 제조업 PMI가 뭐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꼭 소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워낙에 회자가 많이 되는 그 경기 지표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떤 거냐면 그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가장 빠르고 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경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매월 그 이제 첫 영업일에 이게 발표가 되거든요. 지난달에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빠르다는 게 일단 신속성이 좀 빠르고요. 그리고 어떤 숫자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해하시기가 좀 빠르신 네. 그 지표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오냐면은 미국에 있는 제조업 지수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4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매월 해요. 이것도 설문조사구나. 설문조사예요. 네. 설문조사인데 그 설문조사 항목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 회원 기업들의 그 구매 담당자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구매 담당자분한테 주문은 요새 좀 잘 들어오는지, 네. 뭐 생산은 뭐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고용은 또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이런 좀 몇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답변을 이렇게 쭉 받아서 ISM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기준선이 있어서 이제 50이에요. 이게 50 이렇게 딱 기준선이 있고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가 이제 50선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이제 다 모아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으면 이게 50 위로 올라가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면 50 이하로 이렇게 답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기준은 50이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50 이상이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고 저는 근데 네. 이 지표도 구매 관리자들한테, 그러니까 구매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하는 네, 거예요? 구매 담당자분한테 구매 여쭤보는 담당자분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는 지인 중에 구매 담당자가 있어요. 네. 한 기업의 구매 담당자인데 정말 뉴스보다 세계 경기를 훨씬 더 빨리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좀 민감하시죠. 저 진짜 네. 특이했던 게 뭐였었냐면 예전에 우리 뭐 항구에 배가 없고 막 이 네. 뉴스 쏟아지기 전에 걔가 한 달쯤인가 전에 야 내가 배를 찾는데 배가 없어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지인이. 그러더니 이제 한 달 뒤에 뉴스 나오더라고. 아 구매 담당자분들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가장 최전선에 계시니까 네. 이 피부로 가장 먼저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안 들여보내줘. 안 들여보내줘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정보에 되게 민감하고 그래서 그렇죠. 함부로 안 들여보내주더라고. 저희 용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저 초대해 주세요. 저 진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어쨌든 네. 자 그래서 50 기준으로 이게 플러스면 확장 그리고 네. 그 아래면 위축 맞습니다. 국면. 네. 그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1일에 나왔던 거 이제 이거 제가 이제 ISM 제조업 원래는 풀네임은 ISM 제조업 PMI인데 네네. 제가 그냥 줄여서 이제 제조업 지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3월 1일 날 나왔던 제조업 지수를 좀 잠깐 좀 리뷰를 해보면 일단 총평을 보면 이게 좋게 볼 수도 있고 좀 나쁘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좀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냐면 지난달에는 이게 수치가 47.4%였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3월 달에 발표된 거는 47.7로 좀 소폭 상승은 했어요. 여전히 뭐 위축 국면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6개월 연속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이제 전월 대비해서 소폭 상승했었다는 거.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제조업 지수만 하나만 보면 일단은 뭐 전월 대비해서 좀 상승을 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이 ISM 제조업 지수는 아래 이제 세부 항목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네네. 아까 제가 뭐 고용이 좀 늘어날 것 같냐, 줄어들 것 같냐, 아니면 뭐 주문은 늘어날 것 같냐, 줄어들 것 같냐 이런 항목들을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이제 데이터화를 해서 그것도 하나씩 지수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세부 항목이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좀 찝찝한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세부 항목 중에 고용과 네. 그다음에 물가와 관련된 항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식이에요. 그 ISM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발표하는 날 그 지표를 발표하는 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제 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쭉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는 저는 이제 지금 화면에는 이제 고용만 제가 이렇게 스샷을 찍어서 가져온 건데 이 고용 부분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놔요. 이게 뭐래요? 지금 이거는 근데 네.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이거 구글 번역에 가서 번역해 보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잘 번역을 해줘요. 네. 네, 그리고 뭐 좀 아리까리한 건 한번 사전 찾아가면서 한번 보면 되는 건데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세부 항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네, 특히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좀 약간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러니까 딱 숫자는 아닌데 이 기업들의 심리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 뉘앙스가 어떤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고용 부분을 가져왔는데 고용을 보면 이 고용 부분도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놔요. 예, 제조업 지수에서 이제 고용 부분만 따로 떼서 그래서 고용 부분을 보면 여기 보시면 전월에는 50.6%였는데 지난 3월 1일 날 발표된 2월 데이터는
49.1%가 나왔어요. 네. 그럼 조금 이제 위축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미국 증시 이제 바라볼 때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 고용 데이터가 제조업 지수에 있는 고용이 이게 크게 늘어났다면 원래는 좋은 건데 네. 이제 지금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좀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전월 대비해서 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멘트가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에서 이제 따온 거예요. 아.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제조업 지수에 이제 설문에 응답한 그 기업 여기서는 이제 패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패널들이 하는 말 중에 이제 인터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기업들은 예. 여전히 채용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채용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렇죠. 결국 지금 일할 사람 구하느라 힘들다 이 말이네요. 여전히. 그러니까 줄이지는 것보다는 네. 채용을 조금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치 자체는 좀 내려가기는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세부 항목에 있는 어떤 그 내용을 보면 그래도 지금 뭐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견고하거나 아니면 좀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좀 뜨겁다라는 거를 뭐 이런 그 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고용은 세부 항목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발표됐던 것 중에 이제 물가가 문제였어요. 네. 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이 물가 항목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쪽을 좀 한번 보면은 지난달에가 44.5%였어요. 네.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었다가 그다음에 3월에 발표된 거는 이번에 발표된 건 51.3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물가가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 담당자가 봤을 때 그 자신들이 이제 보는 어떤 뭐 투입 물가나 이런 투입 요소나 이런 것들의 비용이 네.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50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51.3이 나와서 꽤 크게 한 달 만에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물가 우리가 지금 또 물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멘트들이 있는 것들 또 읽어보면은 또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여기 있는 또 패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또 답변을 한 게 여러 분야의 기초 재료 가격 인상이 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구매 담당자분들이 저 그 얘기 듣고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었냐면 구매 담당자분들이 물가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예컨대 뭐 A라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네가 A 다시라는 물건을 사와 네. 라고 이제 회사에서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얼마의 예산을 배정해 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땐 분명히 나한테 뭐 예컨대 100억을 나한테 배정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걸 정작 살려고 보니까 한 달 뒤에 있어서 이제 내가 살려고 보니까 야 이게 가격이 102억으로 올랐네? 예산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그 당황스럽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갖고 막 상대방이랑 전화해갖고 내고 해갖고 막 깎고 막 이런 과정들을 구매 담당자들이 거치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진짜 민감하더라고요. 민감하실 엄청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느끼는 물가가 제가 되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숫자만 보면 뭐 51.3 올랐나? 뭐 이러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좀 51.3이라고 치면 뭐 예컨대 1.3% 올랐다 치면 분명 난 예산을 100억을 받았어.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101억 3천만 원 정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야, 어떻게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맞아요. ISM 제조업 지수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걸 통해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그 지변이 좀 부족해서 넣지는 못했는데 이제 구리 가격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구리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구리 가격을 좀 언급을 하면서 어떤 재료 가격에 좀 인상이 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제가 이 IS 그 제조업 지수 중에 이제 물가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좀 유심히 좀 살펴보는데 그 유심히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와 물가 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CPI가 굉장히 좀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일부는 그 제조업 지수의 이제 물가가 미국 CPI를 좀 다소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1970년에서 82년. 그러니까
그 70년대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 선이 이 제조업 지수에서 이제 물가 쪽만 이제 데이터를 이제 뽑은 거고, 네. 그다음에 회색 선은 미국의 CPI거든요. 보면 그림을 이렇게 딱 보시기에도 뭐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로 예, 뭐 고점이라든지 뭐 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체로 이 빨간 선, 이 물가 제조업 지수의 이제 물가 이쪽에 좀 선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오른쪽은 이제 2013년에서 23년 최근 건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빨간 동그라미 제가 쳐놓은 거 보시면 이게 이만큼 좀 올랐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물론 한두 달 올랐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 물가 쪽 그 지수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조업 지수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전월 대비해서 좋아졌지만 이런 물가 쪽을 좀 쳐다봤을 때는 그래도 좀 찝찝하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오. 그럼 이건 네. ISM 제조업 지수가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이게 좋아져야 경기가 좋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네. 해석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네. 물가 부분을 보면은 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그러니까 이게 1월달 우리 2월달에 나왔던 뭐 CPI나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의 전망을 다 이제 상회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3월달에 발표되는 것도 어떨지는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뭐 잘못하면 2월이나 이런 것처럼 뭐 아주 강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3월에도 뭐 다소 뭐 시장 전망을 조금 상회한다든지 뭐 이제 그럴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네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하고 이제 막 고용하고 이제 물가 세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3월 1일 날 발표한 거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좀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오늘 또 다시 이제 리뷰를 해보는 이유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세부 항목이나 이런 걸 좀 체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투자를 하실 때 ISM 제조업 지수를 좀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뭐 내가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늘릴까 줄일까 이런 의사 결정을 할 때 이 제조업 지수를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이제 수치로 보면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아까 제가 50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제조업 지수가 50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면은 이건 예를 들어서 네. 주식 비중을 좀 늘려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 추세라고 하면 내가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도 뭐 좋겠습니다만은 실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 골드만삭스에서 냈던 자료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가져온 건데 보시면 이제 자료는 이 위에 있는 그 그래프예요. 그래프인데 이걸 제가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이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그 까만색 점선이 이제 50이라고 치면요. 네. 50이라고 이제 가정하면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를 하거든요.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 50선을 향해 올라가는 국면에서 S&P 수익률은 네. 이제 월 평균이에요. 네. 월 평균 플러스 1.6%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50선을 이제 넘어서 이제 고점까지 가는 구간에서의 S&P 수익률은 이제 월 평균으로 플러스 1.2%. 네.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월 평균으로 플러스 0.6%예요. 그리고 50선을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월 평균으로는 마이너스 0.4였다라는 게 이제 1980년부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해놓은 거죠. 오.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능성이 높은 거는 ISM 제조업 지수가 어디서 좀 저점을 찍는지 본 다음에 뭐 이제 반등이 좀 보이는 좀 기미가 있다든지 할 때는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내 수익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 국면이라든지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아무래도 좀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그러면 네.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ISM 제조업 PMI가 네네.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그래도 시장도 함께 올라갈 확률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위축 국면을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50 밑으로 떨어질 때에는 시장도 같이 떨어질 확률도 있는 가능성이 거고. 높다는 거죠. 예.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는데 이제 그림을 이것도 이제 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정말로 그런지 이제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제조업 지수하고 S&P 500 이거는 YOY예요. 연간 전년, 상승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익률이 몇 프로냐. 수익률. 네. 네, 이건 지수로 표현을 안 한 건 왜 그러냐면은 약간 좀 눈에 안 들어와요. 지수로 그림을 그리면 눈에 안 들어와서 제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YOY로 이제 계산을 한 건데 보시면 빨간 선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제조업 지수고요. 네. 그리고 여기 검은색 점선은 이제 이게 50이에요. 기준. 50선이고 그리고 회색 선이 이제 S&P 500 YOY 그러면 수익률이에요. 회색선의 네. S&P 500도 점선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다는 얘기예요? 전년 대비해서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전년 대비. 수익률. 예, 예. 그러니까 S&P 500도 회색선을 넘어서야 전년 대비 플러스 수익률이 낮다 이거네요. 맞아요. 전년 대비. 네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고 보면은 이제 유사해요. 똑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예. 이게 이렇게 잘 이렇게 위에서 제조업 지수가 잘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이제 S&P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다르기도 한데 뭐 어쨌든 이게 보시면 그 궤적은 좀 굉장히 유사하고 네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콕 찍어 놓은 거는 네. 코로나 이후에 제조업 지수가 가장 높았었던 게 64.7%였는데 네. 이게 21년 4월이에요. 그러면 재작년 4월. 네. 돌이켜 보면 S&P 500이 2022년까지는 좀 오르기는 했는데 21년 4월부터 이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조금씩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주식을 좀 줄여봤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이제 그 말이네요.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저기 수익률 상으로 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네. 시장이 더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둔화된다는 거예요. 상승폭이 둔화된다.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조업 지수와 이제 S&P 500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 거고 이제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좀 더 극적이에요. S&P보다. 코스피랑도 비교돼요? 예, 이제 코스피 전년 대비 수익률하고 네. 이제 제조업 지수 똑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 주도형 어떤 뭐 국가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제조업 경기에 어떤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중국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도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제조업 경기가 좀 악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아무래도 코스피 수익률도 좀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데 아까 미국은 21년 4월 달에 제조업 지수가 고점을 찍었어도 일단 좀 더 올라가긴 했는데 코스피는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 지수하고 이제 수익 그 증시 주가 지수의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걸 보여드린 거는 이게 딱 눈에 이제 띄게끔 이제 보여드리려고 요 그림을 좀 그려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이클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일정하게. 그래서 이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측할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JP 모건에서 1950년 이후에 미국의 그 경기 침체만 구간만 이렇게 좀 따로 이제 하나씩 떼놓은 거예요. 네. 네, 그 당시 이제 주가하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죠 기호처럼 뭐 이렇게 그림 이렇게 딱 점처럼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주가 지수와 좀 연관이 좀 높다고 알려진 경기 지표들.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 GDP, 고용, 그다음에 S&P 기업들의 이제 그 기업 실적, 그다음에 그 주택 관련 지표, 그리고 이제 연체율 관련된 지표 이런 것들을 그 침체 구간에 주가 지수하고 여기 점을 찍어 놓은 거는 네. 그 당시에 그 해당 경기 지표가 바닥을 찍었던 부분을 이제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쪽이 이제 금융위기거든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주가가 이제 이랬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파란 선으로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좀 조금해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찍은 시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있는 그 각 경기 침체 국면별로 그 잘 보시면은 이 파란색 동그라미 ISM 제조업 지수가 다른 경기 지표에 대비해서 봤을 때 좀 먼저 바닥을 찍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경기 침체가 와서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는 건 당연히 주가고 네.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게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ISM 제조업 지수다. 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참고로 여기 동그라미 빨간 거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미국의 어닝이에요. 미국 S&P의 어닝,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에요. 그러면 네. 그 말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네. 반등하기 전에 주식 시장은 이미 반등하더라는 한참 반등하고도 남는 거죠. 우리가 어닝 확인하고 들어가면 좀 늦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물론 기업별로 네. 각 그 종목별로 보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기업 실적이 지금 이렇게 막 둔화되고 있다가 기업 실적이 반등이 나온 걸 보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시면 뭐 물론 이제 그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다른 경기 지표 대비해서는 좀 다소 늦는 경향이 있으니 실적을 보고 이제 어떤 그 증시의 좀 바닥을 추측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좀 낮겠죠. 네. 그래서 이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좀 가장 먼저 바닥을 좀 잡아내는 경기 지표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오, 이 되게- 장표를 가져왔고요. 신기하네요. 네. 근데 지금 이 제조업 지표가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어. 근데 이 말씀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조금 전월 대비해서 살짝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이 바닥이니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이게 한 번 정도는 좀 올라왔다 다시 떨어지는 맞아요. 그럴 수도 경우도 있어요. 허다해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몇 번 좀 더 보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꼭 뭐 제조업 지수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이것도 조금 맞아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박성호 선님이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자 지금부터 우리는 ISM 제조업 PMI만 보면 됩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아니라 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건 절대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제 네. 우리가 사실 이제 경기가 돌아서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돌아서면서 시장도 함께 돌아설 수 있는 그 시점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 정도로 ISM 네. 제조업 PMI도 상당히 유의미한 과거 맞아요. 통계가 있었다는 걸 네, 보여주시는 네, 네. 거니까 맞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 정도는 네. 수위 조절해 드릴게요. 네, 네, 맞아요. 네네. 네. 맞고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는 뭐 다음에 뭐 기회가 있을 때도 말씀드리고 네네. 그 제가 봤을 때 제조업 지수가 방금 앵커님이 좀 잘 정리를 해주시긴 했는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될 리도 없어요. 그럼요. 그럴 리가 없고 제조업 지수도 보시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나서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제조업 지수를 오늘 또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이래요. 우리가 이제 아주 그 비싸고 주변에서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유명 셰프분께서 아주 멋있게 요리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직접 만들거나 하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이게 우리 같은 지금 구독자분들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블룸버그 데이터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분석해서 투자를 하시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사진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 그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네, 그 선생님은 뭐 요리 실력이 굉장히 높으시기도 하지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아주 뭐 그럴싸한 요리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레시피가. 그래서 제조업 지수를 활용하시는 거는 이 어떤 그 백종원 선생님의 이런 뭐 아주 쉬운 레시피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좀 잘 좀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준비해 주셨던 그 ISM 제조업 PMI를 우리가 공부해 본 거예요, 사실. 네, 네,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반응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라는 걸 네, 공부해 네. 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볶음밥에서 한 계란 후라이 정도? 그렇다고 우리가 계란 후라이만 딱 먹는다고 네, 김치볶음밥을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매월 이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 저는 항상 그게 12시에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뭐 지금 현재 이제 기준으로는 12시면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발표되면 그냥 인베스팅에서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보고 저는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고객분들 것들 운영을 해드릴 때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할 때 제조업 지수를 저는 많이 참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그 그림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안 이거는 보여주실 거예요?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왜냐면 거였는데 레이 달리오가 네. 보이길래 이건 보여주시고 떠나시죠.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지수가 누구나 다 아는 지표예요. 네. 12시면 다 무료로 공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무료라는 뜻은 누구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뭐 남이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이제 투자에 나서야 뭔가 이제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래도 무료기도 하고 누구나 다 아는 거다 보니까 다 좀 약간씩 간과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들 보십니다만. 근데 레이 달리오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제조업 지수는 이제 가장 유용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고 뭐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 지표에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레이 달리오가 이제 언급할 정도니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더 말씀 안 드려도 네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오늘 참 좋은 공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지표들이 오히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간과하게 돼요. 네, 그냥 숫자만 보고 넘어가시는 너무 자주 경우가 보니까 많으니까, 예컨대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희가 막 종목 공부하잖아요. 네. 열심히 종목 공부를 해서 남들도 모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갑자기 누가 그래서 아마존은 무슨 기업이야? 딱 물어보면 벙쩍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네, 자주 네. 경험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 기업에 네. 대해서는 오히려 공부를 좀 안 하게 됐었는데 오늘도 사실 이 ISM 제조업 PMI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고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좀 생각할 수 있는지 좀 맞습니다.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가지셔서 지금 많이 물 좀 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성호 선임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집에 가서 삼겹살 드시는 거죠? 저도 어제 먹었습니다. 아, 어제 드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